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단타수장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 굉장히 또 힘든 시간이 이어지고 있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또 정말 좀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계실 텐데요. 사실 늘 하락과 상승이 반복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이런 날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을 필요가 없다라고 저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자, 아무튼 이런 시장일 때도 분명히 누군가는 기회로 삼고 있을 텐데 여러분들께 더 많은 걸 바라진 않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세는 우리가 걱정하고 짜증낸다고 다시 반등하고 뭐 우리가 욕하고 화낸다고 해서 얘네가 겁먹고 주가가 오르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날도 뭐 때문에 빠졌고, 그럼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분석하고 판단해서 더 좋은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까, 혹은 어떤 전략들을 세울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공부하고 하는 시간들로 보내시는 게 아마 여러분들께 조금 더 알찬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늘 카카오를 기준 잡아서 전반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또 이런 느낌의 어떤 대형주들을 같이 보시면 여러분들 아마 분명히 향후에 또 다양한 종목들을 대응하시는데 분명히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영상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부터 한 번씩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카카오의 일봉 차트입니다. 1시 50분 정도 지나가고 있고요. 요즘에 변동성이 너무 크다 보니까 제가 이렇게 시간을 항상 꼭 띄워놓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화 기준으로의 시세들을 말씀을 드린다라는 점 꼭 좀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간이 없으면은 아마 뭐 장 끝나고 하거나 그럴 거예요. 자, 우리 카카오 같은 경우에 제가 무슨 이야기를 좀 드렸었죠? 14만원 이상에서부터는, 그렇죠? 14만원 이상에서부터 말씀드렸던 내용이 뭐였습니까? 개인의 힘으로 좀 많이 올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14만원 이상의 시세는 개인의 매수세로 힘입어서, 매수세에 힘입어서 만든 시세,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힘의 보탬이 될 수 있었던 항목은 또 뭐였죠? 그 다음에 내용으로 보시면은 금리입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장기 금리가 계속해서 하락을 보이고 있어요. 오늘도, 어제까지도 많이 빠졌는데 장기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다소 좀 낮아진 거겠죠.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낮아졌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내용들로 인해서 관련된 우리 뭐 콘텐츠 기업들이라든지 또 기술주들, 성장주들 뭐 다양하게 금리에 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금리에 데미지를 받을 수 있을 만한 이런 기업들이, 종목들이 금리 하락으로 인해서 굉장히 또 안정적인 시세가 나와주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추가적으로 뭐 자회사 IPO 같은 것들, 자회사 성장이나 자회사 IPO들 소식이 모멘텀 삼을 수도 있겠지만 이 부분은 사실 이슈가 주가에 반영이 되는 거는 크지 않았다. 주가에 반영이 크지 않았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의 어떤 카카오의 최근 주가 동향에 대한 사유를 제가 말씀을 좀 드렸는데, 추가적으로 보시면은 또 뭐가 있습니까? 한 가지 이슈가 다시 또 붙어요. 지금 코로나 확진자, 델타 변이 바이러스 확진이 굉장히 또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지고 있는데, 기존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1.5배에서 2배 정도의 전파력이 좋다라고 하죠. 그래서 뭐 스치기만 해도 걸린다라고 하는데, 야, 이거는 뭐 진짜 완전 대재앙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언택트 관련 종목으로 또, 그쵸? 우리 대장 역할을 했던 카카오가 언택트로 수혜를 받아 상승을 보이기도 하는 것 같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이유들로 인해서 지금 카카오가 나름 16만원 부근에서 이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잘 버텨주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사실 저는 이런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대형주 특히나 좀 잘 보셔야 될 텐데, 우리나라가 그러니까 결국에 델타 바이러스로 인해서 또 이번에 가파르게 성장을 해오던 기업들, 결국에는 이 고성장세가 꺾이지 않겠냐, 결국에 지금 탄력 있게 달려오던 이 경제 성장률이, 경제 성장 추이가 다소 주춤하지 않겠냐, 이게 지금 굉장히 또 시장에서 우려스럽게 평가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든 일부 국가들은 또 뭐 과감하게 뭐 셧다운 하는 데도 있고, 일부 공장들이 또 일시적인 기간 동안 셧다운 하는 데도 있고, 벌써부터 셧다운 소식이 하나씩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물론 우리 카카오 같은 기업은, 이런 플랫폼 기업은 사실 뭐 건물에 이렇게 나와서 하더라도 재택근무가 가능한 유형이다 보니까 사실 뭐 큰 영향은 솔직히 없고, 제가 봤을 때 뭐 생산, 제조 이런 쪽 생산 공장이 있는 해외에 생산 공장을 두고 있는 기업들은, 그쵸? 기업들은 해당 국가의 코로나 확진자 증가세를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쪽으로 우리가 볼 때 타 기업들을 보실 때 그쪽 국가에 이제 뭐 해외에다가 생산 공장을 생산 기지를 구축해 놓은 기업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국가의 어떤 코로나 확진에 따라서 이제 기업들이 일부 또 셧다운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손실이 클 수가 있겠죠. 하다못해 삼성전자도 오스틴 공장에서 그거 그렇게 한파로 인해서 가동을 정지했던 기간 동안 손해 본 게 몇백억 대였잖아요. 그런 식으로 굉장히 또 중요한 내용이 될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종목들 그런 걸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고, 반대로 그러면 반대로 오히려 그런 내용도 있지만서도 해외 공장을 두고 있지만 그래도 2분기 때 실적이 잘 나올 기업, 근데 3분기 때 지금 이미 3분기 넘어섰으니까 3분기에 일시적으로 실적 데미지를 주더라도 2분기 실적이 크고 그리고 바닥권인 종목들 얘네들은요 이미 3분기 때 실적이 조금 부진할 수 있다라고 해도 그 성장 추이는 유지가 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3분기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런 영향에 따른 목표가를 좀 낮춰서 조정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시장에서 항상 실적 발표하면은 예상치보다 잘 나왔네, 예상치보다 못 나왔네, 이거에 대해서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중요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물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거 대비해서 예상 대비해서 한 10% 정도 더 잘 나왔네 했는데도 불구하고 주가는 빠졌어요. 왜 빠질까요? 실적이 잘 나왔다고 해도 지금 환율에 대한 변동, 금리에 대한 거, 그 다음에 최근에 보시면은 또 델타 변이 바이러스로 인해서 해외 공장들의 또 셧다운 이슈들, 이런 것들이 또 영향을 끼치다 보니까 당장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8만원까지 깨버리고, 그렇죠? 계속해서 79,200원인데 제가 뭐라 말씀을 드렸습니까? 지금 삼성전자가 당연히 그냥 좋다 해서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거 한번 빼면 신나게 뺄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국에 8만원 깼는데 79,000원까지 깨면 이제 또 투매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시장이 전체적으로 좀 많이 빠졌기 때문에 지금 일시적으로 이 정도 빠진 거는 그러려니 하고 있는데, 이거 시장도 좀 반등이 나오는데 삼성전자 못 가고 빌빌거리고 이러면은 제가 봤을 때 이거 대폭락 한번 나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진짜 7만원까지도, 7만원 초반대, 하다못해 72,000원대까지도 나올 수 있어요. 이때 당시에 이거 별거 아닌 것 같죠, 여러분들? 이때 보시면요, 자, 이거 잠깐 내렸다가 72% 올렸어요. 이때 당시에 마이너스 한 8.6% 정도, 8.6% 정도 빼고서 플러스 72% 올렸습니다. 그죠? 이때 당시엔 공매도도 안 됐었어요. 그리고 이미 이때 당시의 수준을 보시면 코로나 이전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한 8에서 9%만 뺀 거지. 그러면 똑같이 지금 한 8에서 9% 정도만 뺀다라고 해도, 그렇죠? 우리가 8만 원 기준에서 한 10% 잡았을 때 72,000원까지 빠지는 거잖아요. 7만 원 초반대까지 일시적인 하락이 나올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 왜? 여기서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유입이 돼줘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지금 우리나라에 투자할 만한 매력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죠? 성장이 둔화될 가능성이 커진다라고 하고 있지, 환율 계속 달러 오르고 있지,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할 만한 매력이 상대적으로 적다.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의 자금이 유입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렵게 갈 수 있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환율 꼭 여러분들 좀 체크하시면서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10년물 미국 10년물 국채금리, 이런 것들도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도 금리가 좀 올라오고 있는데 금리도 이제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좀 살펴봐야 되고, 그래서 오늘 금리가 좀 반대로 올라오니까 언택트나 뭐 이런 이슈를 떠나서 우리 기술주들이나 성장주 플랫폼, 뭐 헬스케어 이쪽으로는 또 굉장히 또 시세가 오늘 밀릴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상황에서 어떤 종목이다라고 한들 여기서 뭐가 어떻게 될 겁니다, 이런 분석 자체 굉장히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지금은 시장으로 인한 주가가 빠지고 오름이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 분석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자, 작년 같은 경우에는 바텀업 방식이라는 거는 뭐예요? 바텀업의 분석이라는 거는, 자, 탑다운의 반대말입니다. 탑다운은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시장을 먼저 보고서 그 다음에 업종을 보고 종목을 보는 거고요. 바텀업은 반대로 종목을 먼저 보고 업종을 보고 시장을 보는 겁니다. 이거는 바텀업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승시장 때, 상승장에서는 뭘 사든 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가고 더 탄력 있을 놈을 찾는 거기 때문에 시장은 이미 깔려 있어요. 우상향으로 베이스가 깔려 있는 2020년 시장 같은 경우에
그때는 종목만 우선적으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이때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같은 하락장에서는 시장에 대한 분석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지금 오늘 하락장임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업종, 섹터가 있단 말이죠. 뭐가 있습니까? 오늘 2차 전지가 굉장히 강해요. 삼성 SDI 오늘 아래꼬리 말아올리면서 결국에 지금 보합권에 유지가 되어 있고, SK이노베이션 그래도 지금 최근에 많이 빠지기도 했어도 한 0.5%, 0.7%대 자리 잡아주고 있고, 천보 같은 경우에도 오늘 앞에 고점을 뚫고 신고가를 가고 있습니다. 계속 신고가를 좀 돌파해주고 있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케미칼도 장 초반에 마이너스 4%대까지 하락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아 올리고 있고, 그 다음에 VIP님도 보유하고 계신 종목도 지금 따로 아까 제가 슌 영상에서 하나 보여드렸는데 그 종목도 오늘 또 한 2% 가까이 오르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BM 같은 것도 지금 시장이 이렇게 폭락이 나오는데 계속 꽂히고 있다. 그러면은 지금 같은 경우에 뭐예요? 2차 전지가 우선권이다. 그래서 탑다운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할 때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있는데 오를 수 있는 섹터 종목은 뭐가 있을까를 이렇게 순서대로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락장에는 탑다운 방식의 분석과 탑다운 방식의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지금 같은 이제 반대로 이제 상승장이 온다라고 하면은 바텀업 방식으로 종목 업종 시장 순서대로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물론 지금 VIP님들이 갖고 있는 종목이 전부 다 뭐 오르고 있다 이건 아니에요. 파란불로 뛰고 있는 종목은 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종목들이 개별 악재로 빠지나요? 개별 문제로 빠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같은 상황 전체적으로 시장에 대한 흐름이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들을 무리해서 막 손절을 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손절한 종목은 손절한다라고 저도 떳떳하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리해서 손절하지 않습니다. 왜? 결국에 다 올라오거든. 제가 서울에서 청주까지 가는데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서울에서 청주 가는데 1시간 반 2시간 걸리긴 하는데 중간에 차가 한 30분 막혀요. 그럼 30분 더 걸릴 수는 있어. 하지만 목적지는 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주식시장에서 오늘 좀 빠지고 시장에 하락장이 나오고 폭락이 나온다고 해도 목표까지는 하루 이틀 시간이 더 걸릴 수 있고, 뭐 하루 이틀 빠졌던 것 때문에 3, 4일의 시간은 더 걸릴 수 있지만 우리가 막 조급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메이저들은 실적 때문에라도 빠르게 뭐 기간 되면 팔고 해야 되지만 우리 지금 그래야 될 이유가 있냐? 사실 우린 그런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하락장을 고통스럽고 힘들겠지만 굳이 그렇게 머리 싸매고 있을 필요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다 빠지는데. 지금 뭐 기관도 물렸을 수도 있고 연기금들도 물린 종목들도 있고, 아니 지금 코스피 코스닥 합산해가지고 지금 보시면은 300종목도 빨간불을 못 켜고 있는 상황에서 뭐를 하겠다고 여러분들이 꾸기고 들어가냐라는 말이에요. 시장을 이해하시고 분위기 파악을 적어도 하셔야지.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강조를 좀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흘려 보내줘야 되는 시간인 그런 타이밍이에요. 코스피 1.6% 빠지고 코스닥 1.4%대 지금 현재 시각 그렇게 빠지고 있어요. 아시아 주요국들도 지금 다 조정받고 있고, 외국인은 선물 지금 대량 매도 때리고 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무리해서 우리가 뭐 한다고 시세를 바꿀 수 있는 게 없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늘 상승과 하락은 항상 반복되고 항상 온다. 근데 이거 뭐 오늘 시세 밀리니까 뭐 미치겠다고 뭐 답답하다고 어떻게 하고 이거 팔아버릴까 감정적으로 손절해보세요. 월요일날 이제 또 올라온다고. 그러니까 밑빠진 독에 물 붓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같은 날은 좀 여유롭게 보시고, 그러니까 미리 현금 확보를 하거나 미리 준비가 되어 있으신 분들은 편안하게 기다릴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한 분들이어도 그냥 편안하게 계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좀 그런 이야기를 전달을 해드리고 싶었어요. 왜 하락장만 오면 막 신경이 곤두서가지고 이거 뭐 어떻게 하면 안 되나, 망했다, 역시 주식은 또 안 된다, 맨날 극단적인 이야기만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 분들은 주식으로 돈을 못 벌어봤기 때문에 그래요. 진짜 돈을 벌려면은 하락장에 공격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그러니까 하락하고 있을 때 공격적이라는 게 아니라 하락 뒤에 반등을 노리기 위해서 하락 끝자락에서부터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신 분들이 결국에는 올라온다. 그렇죠? 그런 분들이 돈을 벌어요. 3월달 보시면 작년 3월달 이런 데서 매수한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대응을 못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기서부터 들고 있다라고 해도 결국엔 왔잖아. 시간과 속도 차이이지 결국엔 왔잖아요. 근데 여기서 다 팔았어. 그리고 주식 접었어. 근데 거기서부터 막 주식 막 더블 가. 얼마나 배가 아파. 그런 행동들을 하지 말자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절대 지금 여러분들이 막 엄청 막 걱정, 물론 하락은 걱정되지만 이거 막 다 팔고 도망갈까? 이거 큰일 났다. 막 이렇게까지 할 상황은 아니다. 카카오 상대적으로 잘 버티는데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오히려 2차전지 지금 수급이 유입이 돼서 잘 버텨주고 있는데 빠지면 더 살 거예요. 기다리고 있는데 또 안 빠져. 사고 싶은 종목은 또 안 빠져요. 그죠? 카카오도 사고 싶어도 안 빠지잖아. 그게 바로 지금 이제 누구나 다 눈독을 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좋은 종목인데 남들이 잘 모르는 그런 종목들도 있죠. 걔네들은 기다리면 알아서 메이저들이 또 사줘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롭다 고민하지 마시고요. VIP방 오세요. 오시면 지금 뭐 무조건 우리가 사는 종목 다 100% 수익이에요, 이건 아닙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심적으로 뭐 여러분들이 막 그런 기대하고 왔는데 괜히 저한테 막 사기꾼이니 뭐니 뭐 그런 딱지 붙이면 저는 싫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말씀을 좀 드리지만, 어쨌든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디로 몰리고 있고 어떻게 우리가 뭐를 우선적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브리핑을 실시간으로 좀 해드리고 있고, 그것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좀 얌전히 기다리시다가 하락 끝자락부터 해서 열심히 또 대형주, 우량주, 2분기 실적 좋을 종목들 잘 모아가지고 대응하시면 수익 무조건 난다. 아시겠죠? SDI 같은 거 얼마나 행복합니까? 지금 조금 빠지니까 우리 회원님들 막 더 사고 싶어서 막 지금 난리인데, 다 보유를 하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보시면, 자 이렇게 보시면은 뭐 한빛사이언스 같은 것도 수익 잘 챙겼고, SDI 다 보유하고 계시잖아. 그렇죠? 우리 이번에 지금 주력은 SDI예요. 그래서 이미 회원님들 막 두 자릿수 수익권 올라와 있고 열심히 지금 막 보유를 해가지고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국에 삼성 SDI 기준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보시면 이렇게 주가 빠지고 흔들리고 할 때 분할로 사야 된다, 모아야 된다, 여기서 해야 그 다음을 먹을 수 있다. 근데 이 과정 중에는 막 싫거든, 짜증나거든, 자꾸 빠지니까. 근데 죄송하지만 그 빠지는 거를 잘 사서 이기고 버텨야 이런 시세를 느낄 수가 있다. 시젠도 똑같았고, 과거에 시젠도 마이너스 20%를 견뎠기 때문에 170%를 먹은 거예요. 별거 아닌 것 같죠? 이거 보시면 별거 아닌 것 같죠? 마이너스 20% 빠졌습니다. 미쳐요. 사람 미칩니다. 6일 내내 빠지면 손절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미칩니다. 손절하는 것도 안 하잖아요, 어차피. 근데 그죠? 근데 이 시간을 견디고 버티고 좋은 종목인 거 알고 있으니까 170%가 갑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은 안 그랬나요? 삼성 엔지니어링 여기서부터 10% 15% 계속 막 등락, 이거 막 미쳐. 또 팔아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저도 스트레스 받아요. 왜 좋은 종목을 가지고 내가 자꾸 이렇게 변명을 해야 되나? 근데 스타트 한번 끊으니까 어떻게 돼? 더블 갑니다. 더블. 우리 매수가 했던 가격 대비해서 더블 가요. 못 먹었냐고. 다 먹었잖아. 그죠? 이런 거예요. 이런 거. 주식을 막 하면은 내가 사는 자리가 무조건 저점이어야 되고, 내가 지금 사는 순간 주가가 막 롤러코스터처럼 막 급등을 해야 돼.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니까 급등을 보이기도 하지만 급락도 다 때려 맞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반드시 여러분들 지금 같은 시장 좋은 종목 많이 있어요. 기준을 잡고 하셔야 된다. 그 기준에 대해서 명확하게 제가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그 기준점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리딩을 좀 해드리고 있으니까 전혀 어려울 게 없다. 힘든 시간일수록 똘똘 뭉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계속 엄한 거 힘들수록 내가 마음이 여려지니까, 회원님 여기 오시면 100%짜리 200%짜리 먹여드릴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시고, 많이 잃으셨죠? 저한테 돈 맡기시면 제가 불려드릴게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 돈 벌기가 그렇게 쉬워? 그렇게 잘하면 너나 하세요. 그래요. 아시겠죠? 하지만 이렇게 다 같이 우리가 정말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하는 전문가와 함께 하시면 분명히 여러분들, 그리고 투자금은 무조건 여러분들 손으로 직접 운영을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해서 좀 도와드릴 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자, 영상 하단에 2번으로 성함만 문자로 발송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하락장 거의 이제 환율이나 금리 좀 체크를 해보면서 끝자락 올 때부터 2분기 아직 실적 발표 본격적으로 시작도 제대로 안 했어요. 그렇죠? 대부분의 종목들 실적 발표를 아직 안 했습니다. 2분기부터 실적 기대감이 큰 종목들을 꼭 여러분들이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단타수장 전문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